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라입니다. 네. 오늘 의상 컨셉이 태극기냐며?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희 커플처럼. 네, 저희가 네. 프레젠테이션 구성에 대해서 네, 맞아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중요성, 응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게 되셨잖아요. 이번에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대체 어떤 프레젠테이션들을 그럼 청중들이 좋아할까?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잘했는지 테스트를 해볼까요? 저한테요? 네. 왜요? 테스트를 해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일 강조한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청중들, 목적. 역시 태극기 궁합이 이 정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은 청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청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청중의 마음을 분석하는 게 저희가 잘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실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게 되는 장소가 보통은 또 대상이 학교 아니면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 스피치를 가르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거, 궁금한 거 못 참아요. 그래서 관계자분들을 다 네. 찾아가서 대놓고 여쭤봤습니다. 대놓고 뭘 여쭤봤나요? 네. 대체 프레젠테이션 왜 시키냐고. 어.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그 친구에게 보고 싶은 건 논리력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력을 보고 싶으시대요. 이 두 가지를 과연 프레젠테이션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먼저 논리력입니다. 논리력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뭘 잘해야 될 것 같나요? 네. 일단은 저는 뭐 분류나 네. 이런 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같은 것끼리 모으고 아닌 건 빼고 이런 거. 정확합니다. 제 속마음을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첫 번째는 개념화, 말 그대로 개념화. 묶어주는 작업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 요즘에 좋아하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좋아하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얘기할 막 거죠? 얘기해주세요. 네. 좋아하는 거 네. 일단은 산책. 산책, 오, 로맨틱하다. 네, 좋아요. 또 네. 창밖 보면서 커피 네. 마시는 거. 분위기 있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좋아요. 네. 가끔 이렇게 그 낮잠. 낮잠. 낮잠 끊은 지 한 몇 년 됐는데요. 왜 끊으세요? 그 좋은 걸. 네. 난 시간 없더라고 내가. 뭐 네. 그런 거. 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맞아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을 사실 네. 쭉 아이디어 생각하실 때 쭉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묶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낮잠이나 맛있는 거 이야기하신 거는 만약 저라면 힐링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휴식 네네. 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얘기하셨던 산책이나 아니면 아까 커피 이런 것들은 뭐 영감 이런 걸로 묶어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처럼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두는 걸 우린 나열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시게 되면 정신이 없겠죠. 그렇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맞아요. 청중 입장에서 산책 얘기하다 왜 먹는 거 얘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 늘어놓은 다음에 묶는 작업, 개념화만 해주셔도 사실 논리가 반은 완성됐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나열하는 것도 가끔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체 뭘 나열하냐, 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하실 때는 도요타 스타일의 기획 방식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기획 방식을 써봤지만 이 A4 용지 한 장만 있으시면 사실 어디서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종이 접기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반 접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종이를 반에 접습니다. 4등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반에 접어요. 그럼 몇 등분이에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펼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걸로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반을 접어주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접고 펼치시면 몇 개의 칸이 생길까요? 16개? 맞아요? 배우신 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아니 친구들 이렇게 맞추냐? 엄청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딱 열어주시면 16칸이 생겨요. 그럼 이 첫 칸에 날짜, 오늘 날짜와 그다음에 질문을 스스로 물어보시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아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쭉쭉쭉 쓰실 수 있겠죠. 질문을. 네, 질문을 여기 써주시고 떠오르는 키워드는 한 칸에 하나씩 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방식을 하실 때 꼭 주의하실 게 선생님 16칸을 전 다 못 채웠어요. 어쩜 좋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음. 제 스타일 아시죠? 좀 편한 강의, 음. 편한 방식 좋아합니다. 1분으로 시간을 제약을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1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유는 사실 그 이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은 보통은 좀 정리가 안 돼 있거나 내가 풀어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물론 질문에 따라 사실은 시간을 더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대 3분을 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3분이 넘어가면 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지어 짜는 듯한 맞아. 아이디어들이 나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순간에 그렇죠? 툭 떠오르는 게 맞아요. 그게 정답일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게 진짜로 남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꼭 이 방식으로 하실 때는 1분, 최대 3분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을 하실 때 질문을 만드는 게 어렵다 하시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Why, Why? What, What? How예요. 순서대로 하면 사실 what이죠. 네.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할 때. 대학생분들이 과제하실 때 이거 사실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how. 이건 회사에서 정말 좋아하는 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얘는 답변. 그리고 마지막 하나, why에 대한 답을 찾으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사에 대해서 저분은 왜 저러실까? 이런 거 고민할 때 사실은 절실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굳이 제가 이런 생활 속 예시를 들어드린 이유는 말 그대로 생활이 프레젠테이션이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하신 토요타 방식으로 한번 생각도 정리해 보시고 이런 주변에 있는 것들로 한번 생각도 개념화해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을 진짜 준비하실 때는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논리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두 번째, 창의력이 음. 걱정이죠.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선생님은 난 좀 창의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좀 창의력이라기보다 좀 엉뚱한 면이 좀 있죠. 오, 창의력의 기본 기질은 갖고 계시네요. 이제 논리가 좀 부족해서 저도 항상. 두 개를 엮는 작업이 그렇죠.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은 사실 엉뚱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엔 뭘 생각하지도 너무 고민이에요. 대체 뭘 창의력 있게 할까?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도 하시죠. 세상 아래 새로운 게 어딨냐면. 그렇지. 그렇죠. 드라마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항상 뭐 박보검이냐 송중기냐이지 스토리의 내용은 비슷하게 가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라고 고민하실 때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요? 스토리텔링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스토리텔링이라 하면 선생님 저는 작가가 아닌데요.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들려주시면 그렇죠. 돼요. 네, 저희가 사실 둘 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선생님 프로포즈 받으셨나요? 네, 뭐 받았던 네. 것 같아요. 네, 프로포즈 어떻게 받으셨어요? 다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간략하게 이벤트성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약간 담담한 고백? 약간 그냥 뭐 이벤트처럼? 뭐 이벤트처럼 부럽네요. 근데 너무 티가 나가지고. 어머, 그래도 너무 모른 귀엽지 척- 않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면서 어머 이랬죠 뭐. 그래도 직업이 좀 도움이 되셨겠어요. 리액션 이런 거 하시는데. 네. 저는 사실 이런 이벤트 받은 게 되게 부럽거든요. 제 프로포즈는 전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지를 어떻게? 오빠가 사? 아니면 네가 같이 갈래?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프로포즈가 그렇게 진행이 돼서 엉겁결에 쪼르고 쫄라 레스토랑에서 밥 한 끼 먹은 걸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슬픈 상황이죠. 지금 사실 얘기만 해도 프로포즈라는 키워드는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겪은 경험에서는 서로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게 바로 창의력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이야기 속에서 감정이나 감성이나 또는 경험이 묻어나도록 사실 프레젠테이션의 예시로만 활용해 주셔도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만의 색깔이 생기고 나만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구성하는 단계에서 네. 논리와 창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논리도 A4를 활용한 네. 개념화시키는 작업, 네. 그리고 창의적인 것, 또 일상생활 속에서 스토리를 꺼내는 작업, 이 맞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렇죠. 다음 주엔 더 재밌을 거예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네. 또 끌어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쫙쫙 끌어당겨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